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이 6가지 특약 들어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 설계사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가성비 보험 특약 6가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보험 정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험 특약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효용성 및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보험 특약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첫 번째는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일반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통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3가지 질병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진단을 받게 된다면 납입 면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납입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갑상선암, 제자리암, 전개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보장해주는 유사암은 납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암 납입 지원이라는 특약을 가입하신다면 유사암 진단 시 남은 기간 동안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도중에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1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납입해야 될 전체 보험료가 2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입 제안서를 통해서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의 보험료는 상품의 월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1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하더라도 남자 기준으로는 276원, 여자 기준으로는 1,553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 제한서는 40세 기준인데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은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남자보다 여자 기준으로 훨씬 더 보험료가 높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남성보다는 여성이 갑상선암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보험료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여자 기준으로도 결코 높은 보험료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가성비가 훌륭한 특약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두 번째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을 가입하신다면 1세대 항암제인 독성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의 친의료 기술 항암 치료들을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모든 항암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40세, 50세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항암 약물 치료비 7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7천만 원으로 설계 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둘 다 시행받는다면 총 1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로만 이 정도의 보장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입이 불가할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산출될 텐데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아주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세 번째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 특약은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특약인데 기존 암 주요 치료비 보험과는 다르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10년 동안 연간 1회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항암제, 최신 수술 기법, 최신 방사선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보장금액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함께 구성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네 번째는 혈전용해 치료비입니다. 이 특약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 특약 중 한 가지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혈전용해제는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약물인데 급성심근경색, 폐색전증, 뇌졸중 등의 치료에 종종 사용됩니다.
보통 보험가입 시 뇌혈관 진단비와 화혈성 진단비 보완용으로 뇌혈관 화혈성 수술비 특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혈전용의 치료비도 심뇌혈관 질환 대비용으로 아주 훌륭한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협심증이 발생되었는데 증상이 경미하여 수술까지 진행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단순 시술이나 약물 투여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 이 혈전용의 치료비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제안서를 통해서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뇌졸중 혈전용의 치료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혈전용의 치료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설계했을 시 1,000원이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보험사 및 상품마다 약간의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정도면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대 질병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혈전용의 치료비도 꼭 함께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5번째는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입니다. 고객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 가입 시 기본 의무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로 설정하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대한 질병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20, 30대의 젊은 시기에는 발생률이 낮지만 중장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죠. 하지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상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가 오늘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겠지만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 타박상이나 염자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 당한다면 보험으로 큰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딱히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머리나 허리가 크게 다쳐서 뇌 혹은 척수 등의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몸 한 측이 마비되는 편마비라든지 하반신 마비, 최악의 경우에는 전신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원인이 된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가 I 코드가 아닌 S 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물론 사고 원인이 교통사고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이나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마비나 편마비 등의 고도 장애가 남아서 치료기간 및 간병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보험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로 받는 보험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숙지하실 점이 있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간병과 관련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도 면책사항으로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의 아버님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1년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뇌수술 비용 및 입원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른 보험에서는 딱히 보상이 나온 게 없어서 주기적으로 부른 간병인 비용은 모든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1억 원 이상 가입해 놓았다면 간병인 비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는 절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나 가족 중 한 분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최소로 설정하실 건가요? 참고로 저는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5억 원 정도 가입해 놓았고 제 와이프도 2억 원 정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아무리 좋은 특약이라도 보험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제가 선뜻 추천드리기 힘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제안서를 통해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의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세 남자, 20년 남, 90세 만기,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해 후유장애 3%, 1억 원을 구성하는데 3,000원 정도면 됩니다. 참고로 여자 기준으로는 더 저렴하고 질병과 관련된 보장과는 달리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즉 5, 60대의 장년층 분들이나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이와 비슷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직업이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이라든지 영업용 화물차 등의 고위험 직군이시라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며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장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커다란 위험을 대비해주는 아주 훌륭한 특약인데 단지 확률이 낮고 기본 특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로 구성해야 될까요?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특약을 배제해버리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을 하신다면 보험 포트폴리오에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구성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성비 보험 특약 마지막 6번째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제가 실제로 강의를 들었던 유명한 변호사분들이나 손해사정사분들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보험인데요. 그만큼 효용성이 높고 가성비적인 측면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차를 훼손시킴,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깨트림,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해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일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벽지나 타일을 훼손시켰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 금액이 4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파트 단체 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나오겠지만 단체 보험은 대부분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로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나오겠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 금액을 모두 자비로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4명 모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4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집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월 1,000원 남짓한 비용만 투자하신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보험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함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이 가지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갱신형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나이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거의 없지만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서 본인 생각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특약 삭제가 가능하니 갱신형이라고 해서 이 특약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010년도 이전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2009년까지 판매되었던 배상책임은 비갱신형에 본인 부담금도 2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 일부 회사에서만 판매되었던 3억 원짜리 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절대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김 팀장이 추천드리는 가성비 보험 특약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보험 상품 및 플랜만 잘 선택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6가지 가성비 특약들을 모두 다 보험료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